안녕하십니까. 2024년 3월 26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총선 D-15일이거든요. 보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각 언론 매체들에서 각 당의 자체 판세 분석 뭐 이런 기사들을 이제 지금부터 쏟아낼 겁니다. 그건 이제 각 당이 뭐 자기네들의 예를 들어서 뭐 선거 전략 단위, 그러니까 뭐 시도당 또는 뭐 지역위원회,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당협 뭐 이런 데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한 자료, 또 언론사의 지역구별 여론조사, 그 다음에 뭐 역대 선거 결과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분석한 자료들이죠. 근데 그거는 대개 5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이거 아주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우세, 그 다음에 경합 우세, 경합 열세, 경합 열세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합니다. 이 5가지로. 그 중에 이제 경합이라고 하는 거는 대개는 오차 범위보다도 더 근접하게 그 접전을 벌이고 있는 거. 경합 우세는 뭐 오차 범위 뭐 그 어간에서 좀 이렇게 그 우세하거나 또는 열세한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게 이제 각 그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지역구에서 했던 분석하는 그런 방식인데, 자, 그런 기사들이 오늘부터 대단히 많이 나올 것인데, 이런 기사들의 신뢰성을 어디까지 봐야 되느냐? 아무도 알 수가 없죠. 왜 그러냐? 각 당의 주장에는 전략적인 엄살이 있을 수 있고 또 전략적인 허장성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당은 그냥 주장을 언론 매체들이 계속 옮겨놓고 있는 거에 불과한 거죠. 자, 오늘 국민의힘의 이제 홍석준 선대위 상황실 부실장 뭐 이런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지역구에서 82석 얘기를 합니다. 우세 지역, 확실한 우세 지역 82석 국민의힘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홍석준 부실장 얘기가 최대치가 그 정도 수치 이상은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최대 82석 이상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본다는 거죠. 지역구에서 얘기입니다. 후보들이 현장에서 느낀다고 하는데 여전히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지난주부터 분위기는 확실히 좋아졌다. 여기서 얘기하는 지난주라는 건 이종섭 주 호주 대사가 귀국한 거, 그 다음에 황상무 전 시민사회 수석이 사퇴한 거, 여기죠. 여기다가 이제 의료 파업 문제가 장기화되는 문제는 지금 뭐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인지 아니면 악화되는 과정인지는 불분명하지만 적어도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중재에 의해서 물꼬가 트인 것만은 확실하다.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그냥 기대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남겨놓은. 그러니까 황상무 사퇴, 이종섭 귀국. 이걸로 이제 지난주부터 분위기가 좋아졌다. 근데 제가 오전 중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지금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의 대부분은 지난 주말, 목요일 정도를 포함해서 목금토일 정도에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좋아지고 있는 중간 단계에서 여론조사를 한 거죠. 그래서 저도 더 좋아질 여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그렇게 분위기가 확실히 좋아졌다고 국민의힘도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민주당은 어떤가? 김민석 선대위 상황실장이 있습니다. 심판 민심이 우세해지고 그에 따라 판세가 상승 추세에 있는 것 자체는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확실한 우세지를 현 시점에서 110개로 보고 있다는 것은 비교적 근사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비례정당인 민주연합의 의석수가 일정한 기본선을 넘지 않으면 민주당은 일당이 어려울 수 있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예측이 곤란할 뿐 아니라 실제로 굉장히 내부적으로 초긴장 상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수도권, 충청, PK 이런 곳에서 일정 범위 들어오는 백중이 너무 많아 예측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서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엄살을 부리고 있다고 하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엄살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보건대는 오히려 민주당이 엄살을 부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지역구 110석 민주당이 지금 초강세 지역인 곳은 뭐 호남은 뭐 거의 이번에 싹쓸이 할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엄청나게 좋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서울, 인천, 경기에서 국민의힘, 미래통합당이죠. 미래통합당이 뭐 사실 초토화된 상황이죠. 그래서 야권, 지난번에는 여권이었지만 지금의 야권이 뭐 180석까지 가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지금 그나마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이 차지하고 있던 현역 의원 지역도 지금 흔들거리고 있거나 아니면 경합 지역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수도권에서 현재 분위기라면 거의 전멸한다는 얘기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숫자상으로 100석, 그러니까 비례대표를 포함해서 과연 100석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 이제 오히려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서로 상대방에 지금 엄살을 부리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각 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판세를 그대로 인정을 한다고 할지라도 110 플러스 82 그러면 192석입니다. 그러면 지역구는 총 254개입니다. 그러면 62개는 어디 간 거예요? 62개. 이게 이제 경합이죠. 경합. 그러면 여기에다가 민주당 비례 아마 한 15개 이상은 가져갈 거요. 그러면 110에 15개면 125개 정도를 민주당이 거의 지금 125석은 확보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지금 현재 그렇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비례를 15석 내지 20석을 가져가겠죠. 그러면 대략 한 뭐 100석이나 100석에 육박하는 거는 확실해 보인다. 그러면 이제 62석, 62개 지역구, 요게 이제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더하게 되겠죠. 62개는 대부분 수도권, 그 다음에 낙동강 벨트인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우세 지역이라고 꼽은 호남 뭐 이런 곳은 다 그냥 이미 선거가 거의 끝난 상태. 호남과 뭐 서울의 예를 들어서 동쪽, 동북쪽, 그 다음에 서북쪽 뭐 이런 데는 거의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인천도 대부분 지금 민주당 우세 지역으로 보이고요. 경기도도 지금 뭐 절반 이상은 민주당이 확실한 우세다. 그러면 62개 지역이 경합인데, 이 경합 중에서 국민의힘이 찾아올 곳이 별로 많지 않아 보인다. 이런 겁니다. 지금 현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차피 판세 분석은 지금 현재의 판세 분석 아닙니까? 많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되면 제가 아침에 분석했듯이 확실히 오늘 만약에 총선이 치러진다면 국민의힘은 뭐 100석이나 뭐 100석 남짓, 뭐 100석 내지 110석 차이, 이 정도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분석이고요.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회복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그랬죠. 이송접 주 호주대사 귀국, 황상무 전 수석 사퇴, 이걸로 상당한 정도 과거 한 열흘 전 내지 보름 전 정도의 지지율로 회복해가는 과정인데, 그 회복해 나가는 과정이 너무 늦다. 그래서 제가 이종섭 주 호주대사의 뭐 일종의 퍼포먼스가 필요한 것 아니냐, 내지는 국민의힘 지도부에 온갖 자원을 총동원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걸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흐름이 이제 더디다, 지금 회복 국면이. 그래서 만약에 이제 조금 있으면 4월 5일이면 사전투표합니다. 그때까지도 계속 그냥 지지부진한 회복 국면을 가져가면 국민의힘 참패가 뭐 불을 보듯 뻔한 거고요. 그런데 그 속도가 조금 붙으면, 그러면 뭐 좀 이제 근접해서 이 그 판세, 이게 좀 예측치가 올라가겠죠. 그러나 그거는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늘 현재 판세를 기준으로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대단히 압승을 할 가능성, 이게 일단 보이는 거고. 자, 이제 62개의 그 경합지구를 누가 많이 가져가느냐는 건데, 많이 가져가는 건 제가 말씀드렸죠. 민주당이 많이 가져간다. 근데 민주당이 얼마나 많이 가져갈 것인가, 이게 이제 물음표고, 그 중에서 지금부터 이제 국민의힘이 회복해가는 그 지지율,
이게 속도가 얼마나 진행될 것이냐. 저는 만약에 의사 파업 문제가 적어도 며칠 내로 해결이 됐다라고 하면 이 속도에 약간 탄력이 붙을 것이고요. 그게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속도는 여전히 지지부진해질 가능성. 그러니까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 그래도 상승세는 보일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최종 4월 10일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해지는 대목인데, 지금 여론조사 업체들 제가 몇 군데 물어봤는데 거기도 뭐 그렇게 명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지금 완만하게 국민의힘이 상승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그러나 현재 그 62개라는 경합지역에서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할 거라는 거는 그건 또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현재 기준으로는 그 민주당이 단독으로 과반이 되든가, 아니면 적어도 민주당이 조국혁신당과 합쳤을 경우에 과반은 확실해 보인다. 조국혁신당과 합쳤을 때 과반은 확실해 보이고, 민주당이 단독 과반이 될 가능성 없지 않다. 국민의힘이 일당이 될 가능성 현재로서는 없어 보인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예측치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뭐 국민의힘의 이제 상승세, 의료 그 파업 문제, 의료계 파업 문제가 해결이 되고 뭐 이렇게 되면 그 잘하면 일당을 놓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다툴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정도의 긍정적인 전망까지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지금 뭐 의료계 파업 문제는 여전히 지금 대치 상태고요. 뭐 오늘도 뭐 대통령실에서는 2,000명 증원은 양보할 수 없는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의료계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이 해결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들이 판가름 나는데, 그것은 뭐 섣불리 지금 예측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게 본다면 앞으로 이제 제가 이런 식의 각당 판세 뭐 이런 것들이 대단히 언론 보도가 이제 막 쏟아질 텐데, 지금 처음으로 그 판세 분석 얘기가 나와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여하튼 관건은 국민의힘 지지율 회복이 어떤 속도로 이루어지냐, 이루어지고 있는 거는 틀림없는 것 같은데 어떤 속도로 이루어지느냐, 이게 그 관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